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시 책 한 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지껏 한 작가를 연속으로 두 영상을 이렇게 올린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제 한 사람을 볼 때 이제 대단히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드는 부분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요소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무언가 배울 점은 취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이번엔 좀 밝은 분위기의 작품을 한 번 더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들으시면 좀 놀랄 수도 있는 부분이, 일본은 생각보다, 물론 일본에서도 자살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이 좀 괴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살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무사 문화라고 해서 자신의 결백이라든가 소신, 어떤 생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투명했다라든가 이런 어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살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의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거면 아예 그 사람 전체를 거의 다 부정해버리는 듯한 어떤 거의 그 정도까지 어떤 그런 걸로 보자는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다. 이제 좀 그런 문화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작가도 어쨌든 밝은 작품을 쓴 게 있고,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여학생이라는 작품을 왜 나누려고 하는 것이냐. 참고로 이 두꺼운 책이 다 여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7, 8개 작품이 있는데 다 단편 소설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학생입니다. 왜 하필 여학생을 나누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도 이해 폭이 넓어지면 나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요즘 이제 남성들이, 저는 뭐 아직 안 본 지 꽤 됐지만 잠깐 좀 궁금해서 봤던 적이 있긴 합니다. 뭐 여성 유튜버들이 뭐 연애를, 뭐 여자들이 이러니까 연애를 잃게 되고 막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자에게 설명해주고 하면서 여성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건 이제 너무 좀 여성을 좁게, 연애의 관점에서만 너무 좁게 보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좀 더 여성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서 알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여류 작가의 소설을 아예 본다든가, 여류 작가의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남자 작가가 썼어도 여성에 대해서 너무 잘 묘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의 작품은 남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자가 쓴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놀람과 호평을 받은 작품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이제 여학생의 일기를 받아다가 그 일기 내용을 거의 소설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거의 내용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여학생이 쓴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짧게 내용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려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남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가장 두드러졌던 첫 특징 1번, 여성들이 생각보다 남성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길을 가다 보면 뭐 신사적으로 보이는 남자도 있지만 이게 왠지 좀 분위기가 불량기가 있고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나갈 때 여자들이 이제 심리 묘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막 정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추측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무서워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막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여기서 괜히 도망가는 척을 하면 오히려 저들이 막 따라올 텐데 막 해서 더 겁나서 괜찮은 척 하면서 적절히 이렇게 비슷한 길을 가는 듯 하다가 한쪽으로 빠져야지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전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30대 남자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죠. 근데
그런 남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뭐 결혼도 안 한 것 같은 그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인데, 내가 괜히 어설픈 미소를 잘못 실수로 흘려 보냈다가 저 남자들이 보면 내 인생이 꼬이거나 괴로울 수 있다니까 막 들이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와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뭐 이제 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 뭐 이런 부분도 좀 되게 묘한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 소설 내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예요. 집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일본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엄마랑 이 딸 둘이 살고, 원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이미 시집 갔습니다. 단 둘이 이렇게 있는데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는데 손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에 이제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굉장히 저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딸이 이제 그 목격한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집도 아빠가 있었으면 이제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입장의 어떤 이제 묘사를 막 남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뭐하러 저런 집에 저렇게까지 저자세일까? 그러니까 아빠가 부재하고 없는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묘사를 하고요. 또 뭐 찾아온 집이 염치 없이 맨날 안 그래도 우리 집 어려운 집인데 와서 밥이나 먹고 뭐 즐기다가 가는 듯하다라는 어떤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뭐 이제 미술 선생님이 모델로 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서 있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모델로 그림 그리는 애 자꾸 좀 이렇게 작업건 듯하게 이제 희롱하듯이 다가왔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이제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여자들은 남자를 무서워한다. 이런 게 일단 있었고,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뭐냐면, 뭐랄까, 엄청난 상상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풍부한 감수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자가 상상하는 건 이상해. 그러니까 남자도 어떤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그 이성을 떠올리면서 상상 같은 걸 막 해.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상상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논리적이면서 좀 이렇게 좀 흐름이 있는 상상을 해요. 남자 같은 경우. 그리고 단순해요, 비교적. 근데 이 여성의 상상은 정말 이 감수성을 막 받아들이는 건 좀 상상 초월인 것 같은 게, 뭐 자고 일어나면서도 해가지고 어떤 뭐 의자를 봤더니 뭐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 축이 또 막 지나가다 조금만 돌려서 어떤 길이 보이니까 이 길에서 영원히 내가 갈 것 같고, 뭐 또 막 소설적인 뭐 막 상상을 이렇게 했다가 또 엄마는 뭐 어떻고, 뭐 그게 뭐 이제 뭐 개랑 이렇게 또 놀고 이렇게 하면서 뭐 너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서 또 막 또 상상을 하고 하는, 이게 개연성이나 논리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느끼는 대로 이게 막 상상력과 감수성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여성은, 그러니까 남자는 개연성과 어딘가 이게 맞춰져 가는 어떤 그 범위에서 어떤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성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도 막 이게 이렇게 사방에서 오는 그 감각을 그냥 느끼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걸 막 동시에 막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할 법한 게, 그렇게 느끼면서 막 말하고 이렇게 대화를 막 툭툭 하면 정말 남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상상의 폭과 이 느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났던 개연성이 없는, 넘어서는 막 나온 어떤 이런 것들이 남자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차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남자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 좀 이해하셔도 원래 저런가 보다 하면서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내용이 하나가 또 이제 소설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설 내용 들어가 보면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집에 이제 그 불우하고 이제 불쌍한 어떤 그런 가정이 될 테고, 일본의 가부장제에서 아빠가 없다는 건 이제 힘이 없는 가정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거기서 엄마가 대단히 불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그런 표현을 아예 대놓고 뭐 딸아 뭐 나는 아빠가 없어서 이제는 인생에 낙이 없어. 그래서 뭘 해도 제일 즐겁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기를 잡을 때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잡이를 할 때마다 아빠가 계속 떠올라서 난 인생에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아마 이제 부부로서의 이제 정이 너무 깊게 들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사이가 괜찮으면 뭐 할 때마다 좋은 일 생기면 막
서로 이제 나누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함께 즐거움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엄마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다못해 엄마는 긴 머리를 좋아하지 않고 이제 파마했던 머리를 이제 플러스 이렇게 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어떤 활동을 좀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잠깐이지만 계속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딸이 또 속으로는 하지만 나도 내 영역에서의 어떤 나 고유의 어떤 걸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또 이제 섭섭해하고 슬퍼하는 부분이 있지만 차마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절제하면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게 더 많은 엄마를 의식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숙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랑 좀 비슷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더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다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은 이제 신데렐라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망상도 사치다. 그리고 아빠도 없고 이런 집에서 내가 어떤 좋은 남자나 만날 수나 있겠어? 라고 하는 어떤 자조적인 반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까지 없으면 엄마는 혼자잖아. 라는 어떤 입장에서 같이 있어야겠다는 어떤 일종의 다짐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마음씨가 좋은 여자라면 뭐 좋은 남자 생길 수도 있죠. 얼마든지. 뭐 엄마는 뭐 같이 살면서 이렇게 뭐 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마음씨라면. 뭐 아무튼 오늘 나눈 내용은 그래도 나름 훈훈한 내용. 그래서 딸이 엄마에 대해서 사랑을, 애정을 이렇게 어떻게든 더 아빠가 없어서 슬퍼하는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한 어떤 모습, 그리고 약간 좀 슬픈 모습은 그래서 더 빨리 어른이 돼서 이제 좀 환상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계속 여자아이들도 어쨌든 막 어떤 백마탄 왕자라든가 근사한 어떤 것들을 막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해 버리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뭐 내용 나눠서 또 뭔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아무튼 계속 부족한 방송 계속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